반갑습니다. 중경마입니다. 경찰 면접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는 여러분들, 지금도 불철주야 경찰 면접에 대해서 고뇌가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경찰 면접 최신 경향 및 그리고 24년도 1차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23년도 첫 번째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집단에 있어서의 질문 유형의 변화였죠. 질문 유형의 변화였는데, 그 중에서 특이할 만한 게 보였던 것이 과거에 잘 나왔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소년법과 관련된 부분이었죠. 22년까지 소년법이거나 탐정어법, 기타 피자 신상 공개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래서 질문이 많이 나왔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집단 주제로 연습했던 부분에서 23년도부터는 확 변하게 됐죠. 그 이유가 소년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년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24년도에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 이유가 소년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벌주의적 관점 그리고 보호주의적 관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피의자 신상 공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피의자 신상 공개와 관련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그게 1월 25일자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23년도에 하반기에 개정이 됐다가 시행은 올해 24년부터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신상 공개와 관련된 법률이 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때 피의자 신상 공개와 관련된 부분에서 경찰의 어두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었던 잠깐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살인 미수 사건이라든지 폭행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에 있어서 피의자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관련된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경찰에 대응하는 방법이거나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망스러웠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의 어두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면접 주제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나치게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나올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두운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의 흑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발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사안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각인시키는 의미에서라도 저는 이게 출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의자 신상 공개와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가 수도권 지역과 지방 간의 출제 주문, 특히 단체 질문에 있어서의 같아졌습니다. 시도경찰청과 관련된 부분이거나 수도권 서울이거나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그리고 인천 이런 4개의 시도경찰청을 수도권 지역경찰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외 기타 지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도경찰청을 일종의 지방시도경찰청 이렇게 편의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했었을 때 그때 질문의 편차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한 구설수에 휘말린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에 있어서의 했던 그런 지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지역이거나 또는 기타 지역에 대한 시도경찰청의 단체 질문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통일된 장소에서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똑같이 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3년도 2차 때 두드러진 특징이었는데요. 저는 이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면접위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시험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도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야기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 인구에 이렇게 회자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쾌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서 통일적으로 출제 지문을 관리한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조금 더 낫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슈 있는 경찰 관련 시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는 질문이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상동기 범죄, 묻지마 범죄와 관련된 부분이 22년 2차 때 자주 나왔었던 질문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또 경비와 관련된 질문이 많이 나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바로 하반기 때 있었던 뭐 이슈 중에서 가장 뭐 경찰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경비 부분에서 아마 예민하게 단체에서 많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 정부에 있어서 늘어나는 경비 수요, 집회 경비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비와 관련된 부분이 경찰 업무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단체 문제에서 통일적으로 많이 나왔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상동기 범죄라고 할 수 있는 묻지마 범죄였습니다. 뭐 서현역이거나 또는 신림동 관련된 뭐 묻지마 폭행 등등 이런 것에서 볼 수 있기 사회적인 반향이 있고, 그리고 이슈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단체 면접에서 질문을 나왔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조직적인 측면에서 경찰청 조직적인 측면 또는 경찰서 또는 지역경찰 단위, 지구대파출소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리고 본인의 이런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어떤 식으로 키워나갈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봤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상동기 범죄가 뭐냐 하는 거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대처하는 방법과 개인적인 측면에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깊이 있는 이해를 질문으로 냈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사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반향성 있고 그리고 이슈성이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단순 그 내용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응 능력,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나가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개별 면접의 비중과 집단 면접의 비중이 거의 같아지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개별 면접과 관련된 부분은 집단 면접과 개별 면접에 있어서
면접에 있어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공정성의 시비였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변별력의 문제였었습니다. 변별력을 줘야 되는 문제였었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점수를 채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면접의 차원을 벗어나서 구술 시험이죠. 면접 시험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점수로 여러분들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이라고 해서 썼을 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변별력입니다. 어떻든 간에 면접에서 준비를 철저히 열심히 노력을 해왔던 친구와, 그리고 행복 면접이라고 해서 그래서 편하게 그냥 대충 설렁설렁 했었던 친구와 비슷한 점수를 맞는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별력이란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개별 면접에 있어서의 변별력을 주는 것은 질문의 난이도 자체가 어렵다거나 힘들다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보게 되면, 5번에 보게 되면 공감 채용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질문 내용 자체는 어렵지는 않지만 그걸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보다 더 정교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쉬운 질문일수록 더 어렵다, 이것이 실제 면접을 준비를 많이 한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 면접보다 개별 면접이 더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면접 준비를 많이 한 친구들이죠. 집단 면접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진짜 시험 같은 느낌을 주고 있죠. 질문 주제 하나 또는 두 개에서 큰 주제로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나가는 형태인데, 그런데 이 질문이, 이 주제가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닥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 면접이 변별력을 위주로 해서 그래서 나왔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꽤 까다로웠던 질문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단 면접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집단 면접이 과거에 나왔었던 질문에서 겹치거나 유사한 질문들이 없었던 것도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개별 면접에서 공감 채용의 면접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부분은 바로 여러분들이 공감 채용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다시피 서로 간에 면접관이 수험생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공감해주는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수험생 역시 면접관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배려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과거에는 여러분들을 개별 면접이거나 집단 면접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답변이 많이 포인트에서 벗어났다고 했었을 경우에는 조금 심한 압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의 입장을 너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런 수험생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부담, 그리고 압박감, 이런 거에 대해서 면접관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서 면접 방향이거나 면접관님들의 태도거나 그리고 방향도 많이 변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면접관님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공감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배려를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추가 질문하는 것을 압박의 형태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추가 질문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압박으로 생각해서 자기의 뜻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제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끝까지 고집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면접관들이 왜 여러분들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는가에 대한 거에 대해서 공감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공감하는 것은 면접관이 수험생을 공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험생 역시 면접관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개별 면접에서 공감 채용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추가 질문을 했었을 때 왜 저 면접관님께서 나에게 이런 질문을 추가로 하였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내 생각에 있어서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러한 의도가 아니라 이러한 의도를 품고 답변을 하려고 했었는데, 면접관님의 이러한 추가 질문을 받고 나니 제 생각이 조금 뭔가 잘못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변경해서 답변을 해줘야만이 그런 친구들이 바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과 그리고 의지를 굽히지 않는 친구라고 한다면 면접관님들의 생각에서는 다루기 힘든 친구, 그리고 또 자기 주관과 소신에 대해서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그러한 것이 때로는 조직에 있어서 팀워크에 있어서 역방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면접관들께서 채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과 의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고한산자, 고배수라 하더라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접위원들과 그리고 수험생들의 관점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개별 면접에서 차이가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보게 되면 초점 면접관들의 숫자가 증가하였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질문하는 면접위원들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채점하는, 점수화시키는 사람들의 채점 면접관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때로는 채점 면접관들이 1명 또는 2명만이 채점을 했었던 적도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점 면접관들의 숫자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면접은 공정해진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채점 면접관들이 1명이거나 2명이 있었을 보다도 시스템적으로 공정한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다 하는 것이 23년도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사라는 이야기가 잘 안 나오게 하도록 경찰청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년도 1월 16일자로 경찰공무원 임명령 시행규칙이 시행되었다 그랬는데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24년도 1월 16일자로 경찰공무원 임명령 시행규칙에서 면접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포인트 되는 부분이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고 25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적시를 해놨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다음 시간에 제가 바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찰 공무원 임명령 시행 규칙에서 개정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중요하게 썼던 시행 규칙과 그리고 앞으로 변경 시행될 예정에 있었던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그에 따라서 24년도 면접은 방향성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나름대로 잠정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어떻든 지금까지 경찰 면접은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형태가 많이 변경이 됐었고요. 그리고 23년도와 24년도도 면접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4년도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이 바로 대공수사권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런 부분은 강론편에서 그래서 제가 자세히 다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